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주택청약 당첨을 노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운 후에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청약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 당첨 후에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이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저에게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면 최대한 대출로 해결을 해야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을 원하신다면 꼼꼼하게 자금 계획 세우시길 바라고요. 이미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대출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시면서 최대한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 당첨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연히 입주하기 전까지 아파트 값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청약 제도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할 때까지는 기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에는 한 번에 분양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계약금 20% 먼저 납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60%를 6번에 나누어서 납입하고 마지막 잔금 20%는 입주하는 당일 납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납입부터 살펴볼 텐데요.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가의 20%를 당첨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시도하신다면 분양가의 적어도 20% 정도 되는 금액은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 돈이 없다면 가족에게 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첨일 한 달 내에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든 구해서 잔압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계약금 납부 못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계약금을 납부 못하면 청약 당첨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요. 기타 불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했던 청약 통장이 초기화가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청약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재당첨도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분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하고요.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이후 특별 공급으로는 다시 절대 분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이익이 크죠.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실 때에는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약금을 어떻게든 힘들게 납부를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중도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보통 6회 정도로 나누어서 납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10%씩 6번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주기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분양가가 9억 원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마다 여러분은 9천만 원씩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6번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약 30개월 정도, 즉 2년 6개월 동안 5억 4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5억 4천만 원을 마련하냐고요? 네,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몇 가지 제한된 조건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분양가의 60%까지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 분양가의 40%,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분양가의 5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대출 규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DTI 같은 경우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DTI의 개념은 지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요. DTI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고려하지 않고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도금 납입 시나리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사례로 들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가의 50%까지 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중도금은 분양가의 50% 대출된다고 했으니까 중도금 5번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9천만 원을 잔압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5번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내시고요. 한 번은 연체를 하셔서 이자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중도금을 3번 연체하게 되면 분양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다 연체하고 나중에 낼 거야 하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중도금 50%는 중도금 대출 받아서 내시고 한 번은 자비로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나는 너무 돈이 없다 할 경우에만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체이자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중도금 납입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잔금, 마지막 잔금은 분양가의 20%고요. 입주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가 9억 원이라면 잔금은 얼마죠? 네, 맞습니다. 1억 8천만 원 마저 납부를 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잔금을 지급할 때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50%라고 말씀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잔금을 치룰 시점이 되면 중도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9억부터 15억 구간까지는 LTV가 30%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내가 산 아파트가 분양가가 9억 원이었었는데 시세가 12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대출금 한도는 50% 여전히 적용이 되고요. 중요한 건 주담대로 전환되면서 시세의 50%까지 대출이 되고 9억 초과불에 대해서는 30%까지 대출이 되니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잔금 대출 4억 5천 받은 것 외에 9억 초과분 3억 중에 30%까지 해서 9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잔금 치를 때 총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겁니다. 자, 잔금까지 다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분양 당첨 후에 한 달 이내에 계약금 20%를 내고요. 그 다음에 5개월 단위로 중도금 9천만 원씩 총 6번 60%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일에 잔금 20%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가 9억 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 후에 시세는 12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가정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먼저 냈고요.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은 청약 당첨 시점에 마련되어 있어야겠죠. 이제 잔금을 9천만 원씩 6번 나누어서 총 5억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의 50%를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4억 5천만 원 대출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1회는 연체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내야 할 중도금 1회 9천만 원을 못 낸 거죠. 마지막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잔금 치를 시점에는 중도금 대출을 주담대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담대로 바꾸면 시세 기준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더 대출이 가능하고요. 분양 후에 시세가 1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총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4억 5천만 원 있던 거 합치게 되면 잔금 대출 시에 9천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DTI나 DSR 등 다른 대출 조건들은 무시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9억 원 채워야 되고 그 중에 대출은 5억 4천이고요. 계약금은 1억 8천 처음에 납부를 했으니까 잔금 치를 때 여러분 현금을 얼마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1억 8천만 원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일 때 내가 9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네, 못해도 3억 6천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분양 후에 시세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청약 당첨 시에 어떻게 대출을 마련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흐름과 원리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양받는 지역에 따라서, 분양자의 수익에 따라서, 이후 시세 형성에 따라서 자기 자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할 점,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계약금을 못 내면 불이익이 매우 크니까요. 자기 자금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